네, 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커피와 같이. 요즘에 머리가 좀 울리고 있어요. 집 앞에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도로예요. 안 그래도 노후된 트럭이나 차량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몇 년 됐죠? 근데 심하게 문제를 일으킨 게 작년부터입니다. 왜냐면은 작년부터 이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사상자도 나고 했습니다. 특히 트럭 같은 딜리버리 하는 트럭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계속 컴플레인 걸고 하는데 더 이상 못 참았나 봐요.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손해를 보는 이 사람들이, 이 도로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지나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일단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트럭으로 받고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트럭들이 계속 고장나게 되면은 이 도로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죠. 일반 사람들이 컴플레인 걸었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정부가 권력자들이, 재력가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 도로를 고치느라고 그 포크레인으로 막 뚫는 거 있잖아요. 드릴처럼 뚫는 거,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몇 시간 후에부터는 시작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말이 헛나와도 편집으로 최대한 할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가 다가와요. 아무리 필리핀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런저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해도 고인물들이 있어요. 고인물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6월달이 됐고 하니까 오라 네,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수기 때 사실 대목이잖아요. 여름 휴가라는 게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까지 해서 대목이에요. 필리핀의 대목인데 이 대목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많아서 수입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수입이 있을 때는 이 수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딱 됐는데, 원래 이 시즌에는 내가 이만큼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왜냐?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원래 100짜리가 있었는데 계속 빠지다가 이제 30밖에 안 남았어. 그전에는 100을 나눠 먹으려고 싸웠다고 한다면은 30밖에 안 남았을 때도 똑같이 그거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할 텐데, 자, 그 도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수익이 났던 구조인데, 관광객들이 줄어들므로 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관광객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바로 범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광객들이 많더라도 범행은 항상 일어났잖아. 네, 맞습니다. 필리핀에 항상 강도, 살인, 납치 일어났어요. 다만 이제는 그 빈도수가, 특히 이번 연도부터 해서는 그 빈도수가 아주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2026년 3월입니다. 2026년 3월 22일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발생한 터키인 강도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 3월달입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해요. 피해자는 바클로드시에 거주하던 57세 터키인 남성입니다. 35살 필리핀 여성이 유혹을 했어요. 그 전날 밤에 술 마시고 눈이 맞은 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자신의 동거남이 미리 범행 장소를 수배해 놨던 그쪽으로 유인을 했어요. 사탕수수밭 가까운 쪽에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쪽으로 술이 취했으니까 술들 깰 겸, 그리고 우리 뭔가 일탈을 좀 해보자. 남자는 혹하죠. 같이 따라갔어요. 사탕수수밭 옆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복면을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동거남이죠. 나타나서 이 남성을 살해를 해요. 머리를 때려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밭 안에 유기를 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귀금속들을 훔쳐서 달아나죠.
결국은 잡혔어요.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뭐 그쪽에서 뭐 어질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뭐 가봤더니 거기에 사람이 죽어있고 시신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잡혔다. 수사를 해서 잡혔다. 단순한 강도살인인데 이게 뭐 새롭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7세야.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57세야. 근데 뭐 35살 여성이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어. 좋아요. 가서 마셔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몸에 얼마를 지니고 갈 겁니까? 자, 핸드폰은 있겠죠? 핸드폰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금목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 자, 시계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좋아요. 반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좋아요. 지갑에 얼마를 넣고 다닐까요? 한국처럼 뭐 신용카드를 훔쳐서 그 신용카드를 뭔가를 결제를 한다? 필리핀은 쉽지 않아요. 필리핀에는 바로 뭐 한국처럼 바로 그어서 뭔가 결제를 되는 건 없고 다 비밀번호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할 건데, 자, 현금을 제일 큰 단위가 1000페소인데 웬만한 지갑에 1000페소 그거를 20장 정도 넣으면은 끝나요. 20장 정도 넣었다고 한다면은 한화를 했을 때 뭐 한 50만원 약간 넘는 금액, 6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 그 정도인데 그거 넣으면은 끝나요. 물론 그거보다 더 넣을 수는 있긴 있겠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 여성과 술을 마시러 가는데, 필리핀에서입니다. 필리핀에서 여성과 밤에 술을 마시러 가는데 이 술값이 얼마인지 알고 가는 건데 그만큼의 돈을 넣고 갔을까요? 자, 그냥 50만 원 넣고 갔다고 합시다. 자, 2만 페소 넣고 갔어. 지갑에. 그 범행으로 해서 그 커플 살해단이 취할 수 있었던 건 얼마인가? 금목걸이야. 그 다음에 뭐 시계 좋은 거야. 그들이 전당포에 맡겨서 얼마를 받겠어요? 뭐 많아봐야 뭐 50만원, 60만원 받을 수가 있겠죠. 반지까지 해서. 왜냐면은 작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거 50만원.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맥시멈 50만원. 그럼 100만원이야. 자, 사람을 때려 죽여서 100만원을 가져간 거야. 그 100만원 때문에 죽은 거야. 1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필리핀도 이 데이팅 앱이 온라인 데이팅 앱이 활성화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인을 당해서 많은 범죄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 알아. 그래서 신고를 그냥 안 해. 그냥 더러운 일 당했다고 그냥 넘기자. 그런 경우들은 그냥 넘어간 거고 뉴스 자체에 아예 나오지 않은 거고 큰 사건들만 뉴스에 나옵니다. 네, 한국처럼 작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필리핀은 워낙에 많은 워낙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의 시즌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팅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 맵에 다 나옵니다. 그게 도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당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자기가 뭐 어떤 조치를 당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고인물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리핀에 난 전문가야. 나 몇 번을 왔었어. 근데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네, 항상 오시더라도 필리핀의 고인물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필리핀에 오시더라도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죠. 휴양지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작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라카이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작년 3월 달에 피해자 이름은 미카엘라 미코바입니다. 23살이고요. 슬로바키아 국적 여성입니다. 2025년 3월 1일에 보라카이 섬에 입국해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3월 10일 날 월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이제 친구들은 실종 포스트를 붙이고 애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발견됐어요. 3월 12일 날 바로 이틀 후에 발견이 됐는데 피해자가 묵던 호텔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한 버려진 예배당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머리에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그래서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보라카이 역사상 관광객을 상대로 이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강하게 규탄을 했죠. 그래서 달랑 10만 페소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달랑 10만 페소입니다. 10만 페소 얼마냐고요? 하나로 약 2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범인들을 잡았다고 발표는 하는데, 일단 2명을 잡아서 납치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제가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다, 이게 필리핀 경찰의 발표를 확신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왜인지 이걸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왜 필리핀 경찰들이 발표한 거를 믿을 수가 없나. 네. 이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왜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보홀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보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다나오가 휴양지예요. 휴양지고 거기 은퇴자들이 사는 조용한 곳이죠. 알로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심지, 유흥지 그쪽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분이 덴마크 국적의 은퇴 이민자입니다. 낮 시간대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끌고 도로 위를 달리던 중에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팡라오라는 곳이 안전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똑같아요. 보홀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범인 현상금을 걸고 뭐 대대적인 소탕을 지시했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랑가이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건데, 바랑가이가 마을입니다. 마을 안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일단 바랑가이 이장한테 가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서로 그 안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바랑가이 기록을 남겨요. 경찰이 수사하다가 보니까 그 외국인이 살던 바랑가이에서 아주 심한 언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말로는 심한 언쟁이지만 치고받고 하기 전까지 갔을 수도 있고 서로 위협한 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 연관점을 찾지 못했다. 왜냐? 그 트러블이 일어났던 사람은 알리바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을 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청부살인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청부살인업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혐의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살해를 당한 외국인이 주변의 평판도 좋고, 그리고 크게 트러블이 일어났던 게 없고 달랑 그 트러블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야 되는 그 범죄자가 권력가 및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보라카이에서 밝혀진 범인 2명이 잡혔다고 했죠. 잡혔지만은 그걸 확신할 수 없어요. 야, 얘네 보니까 몇 년 전에 마약이랑 걸렸던 애들이야. 얘네 엮어서 그냥 보내버려. 이랬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